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판례 콘서트는 최신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유튜브입니다. 최신 판례는 경찰 임용 시험이나 변시 시험을 포함해서 모든 객관식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 수험생 입장에서는 많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증거 위조에 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의 순서에 관해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예상 지문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2회 방송부터는 1회 방송과는 조금 다른 순서로 동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판례에 대해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을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판례의 사안이 무엇인지 보고 이에 적용되는 형법 조항과 쟁점을, 그리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본 후 제일 처음에 제시한 객관식 지문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이 2021년 1월 28일 선고한 증거 위조에 관한 2020도 2642 판결입니다. 그럼 이 판례에서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인멸죄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므로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의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다면 그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 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더라도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 자, 이 지문은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틀린 것일까요? 지문이 O인지 X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안부터 보겠습니다. 브로커 A는 군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고 하면서 B회사로부터 로비 자금 3억 원을 받는 범죄를 저질러 변호사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브로커 A는 변호사 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변호사 갑은 B회사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B회사에게 반환해야 감형받을 수 있다고 A에게 조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브로커 A가 현재 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갑은 A에게 A 측 사람이 알아본 결과 일단 B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회사가 이를 즉시 되돌려 주기로 했으니 B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 입금 확인증을 만들고 B회사로부터 되돌려 받자고 하였고 A가 동의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A 측으로 하여금 B회사의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입금 확인증을 발급받았고 B회사는 즉시 A 측에게 계좌에 입금된 3억 원을 찾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처럼 A가 형식적으로 B회사에 3억 원을 반환하는 척만 했을 뿐임에도 갑은 로비 자금 3억 원을 모두 반환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입금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A는 결국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자 검찰은 변호사 갑을 증거 위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적용될 조문은 형법 제155조 제1항입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멸은 묻을 인과 없앨 멸의 합성어이니 증거를 묻어버리거나 없앤다는 뜻이 되는데 지금은 증거를 없애버린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의 피가 묻은 살인자의 옷을 태워버리는 것이겠죠. 은닉은 숨길 릭의 합성어인데 지금은 증거를 숨긴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살인사건에서 살인에 사용된 칼을 숨겨버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조는 거짓 위와 만들조의 합성어이니 증거를 가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변조는 고칠 변과 만들조의 합성어이니 기존의 증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판례에서는 위조가 문제되었으니 앞으로 위조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법전에는 형법 제155조의 제목이 증거인멸이라고만 되어 있어 책이나 강의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건 은닉하건 위조하건 변조하건 모두 증거인멸죄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검찰과 법원 등 실무에서는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 증거위조죄, 증거변조죄로 행위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례에도 증거위조죄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먼저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는 범죄가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관한 증거도 있지만 범죄가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형벌을 내려야 하느냐에 관한 증거도 있습니다. 이를 양형자료라고 하는데 양형이라고 할 때 량은 재다, 헤아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양형자료란 형벌을 재는 것, 즉 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사안에서 보면 갑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 A의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증거인 입금 확인증을 은행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A에 대한 형벌의 양을 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당연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서 보면 브로커 A가 B회사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 3억 원을 B회사에 이체한 즉시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B회사의 로비 자금을 반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변호사 갑은 3억 원이 형식적으로 일단 B회사의 계좌에 이체된 것을 이용하여 입금 확인증을 은행으로부터 받아 마치 A가 B회사의 로비 자금을 실제로 반환한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입금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A가 감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로비 자금을 실제로 반환했다는 것에 관한 양형 자료인 입금 확인증이 어떤 의미에서는 허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갑이 입금 확인증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증거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냐가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입니다. 그럼 갑이 입금 확인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이를 만들어낸 것이 검사의 주장처럼 증거위조죄의 위조에 해당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의 의미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1의 동영상에서 사문서 위조죄와 변조죄를 살펴보았는데요.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와 사문서 위조죄, 즉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서, 즉 거짓으로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A로부터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A 명의로 영수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증거위조죄에서의 위조는 사문서 위조죄의 위조와는 달리 새로운 증거를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과 친한 친구인 A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빌리는 바람에 사기죄로 기소되었다고 해봅시다. A를 안타깝게 여기던 갑이 A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마치 갑 자신이 A에게 받을 돈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 그 차용증의 명의인은 갑 자신이기 때문에 갑이 갑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거짓으로 사용한 것, 즉 모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의 이러한 차용증 작성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갑은 A의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차용증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증거위조죄의 위조에는 해당합니다. 이처럼 위조라는 개념은 사문서 위조죄, 즉 문서에 관한 죄와 증거위조죄에서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도 가짜로 만든다는 의미이기는 하기 때문에 적어도 가짜 증거를 만들어야 증거위조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보면 첫째, 갑이 은행에서 받은 입금 확인증은
명의자인 은행이 갑에게 발급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작성 명의에 허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내용도 A측이 B회사의 계좌로 언제 얼마를 입금하였다는 것이어서 아무런 허위가 없습니다. 물론 사안에서 입금 확인증 자체는 아무런 허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 갑의 허위 주장과 결합하여 A가 B회사에 로비 자금을 모두 돌려주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증명하게 된 경우가 되어 갑이 한 짓은 재판을 하는 법원을 속이는 행위로서 정말 비난받을 만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갑의 행위는 입금 확인증을 가짜로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 위조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 위조죄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 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제일 처음에 본 지문은 맞는 것일까요? 증거인멸죄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므로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의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다면 그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 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더라도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는 이 지문은 맞는 것일까요? 해당 지문을 1부분과 2부분으로 나누어 맞는 지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증거인멸죄에서의 위조와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위조는 그 개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 1부분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2부분은 틀린 것인데요. 왜냐하면 판례는 앞서 보았듯이 그 문서가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 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X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판례는 조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